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피지게 얻어맞고는 강제 전화가 보내려면 보내고 퇴학을 시키려면 시키고 나 못 가겠다 거기. 한여름이라는 거야 또. 일단은 관장님 세대에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세대에는 학교 이 폭력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교내에서 발생을 하면 교사와 그 다음에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제 어떤 논의를 통해서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또 사후 관리를 해주고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또 이제 저도 뭐 대장이랍시고 이제 뭐 껄떡대고 다니고 하다 보면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저도 한번 얻어 터져가지고 그때 제가 코가 부러졌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주고는 코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걸 그 보형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래서 아무튼 피지게 얻어 맞고는 학교에 이걸 하고 다니까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너무나 이게 창피한 거예요. 쪽팔리고 창피하고 속된 말로.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걸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가니까 이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의사가 병원에서 처방한 이걸 안 하고 다니니까 갔더니 이제 이게 뼈가 붙긴 붙었는데 잘못 붙었다는 거예요. 수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두 번째 수술은 이제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잠깐 수면 마취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정말 아무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통은 정말 손에 꼽히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전열이 감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욱신하고 막 욱신거리고 이 보형물을 해야겠다. 하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이제 하고 이제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제 자신이 어떤 컴플렉스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피해의식.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두세 명만 모여 있으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저 새끼 저거 가가지고. 어디서 맞았구나. 네, 지가 최고인 것처럼 그러고 다니더니 얻어맞고 왔다 저런 날이 있을 줄 알았어. 그 친구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제가 그때 어떤 그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뭐 매점 같은데 이제 제가 가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조금 저에 대한 배려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도 많이 아프겠구나. 제 앞에서는 좀 이렇게 조용히 해주자. 이런 어떤 배려였을지도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나타나면 그 친구들이 막 쥐주는 듯이 고요해지고 하니까 이것이 분명히 니들이 틀림없이 내 욕을 신나게 하고 있다가 조용해지는 거. 내가 등장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구나. 전부 따라 나와. 해가지고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그때 당시에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뒷담화 갔어. 너 지금 내 뒷담화 했지. 근데 실상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한번 이제 어떤 친구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해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보통 저희 때는 이제 그 처벌이 그런 게 열리더라도 뭐 학교에 이렇게 좀 마대 들고 다니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껌을 좀 학교 봉사 뺀다든지 교내 봉사 차원이었는데 저한테 그때 저희 학생 주임 맡았던 그 선생님이 10일을 지금 이제 은평 천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뇌병변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복지 시설에 10일을 거기다 봉사를 하라고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했던 일이 이제 주로 하는 게 그 기관 그 생활 시설 내부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은 혼자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옆에서 그 식사하시는 걸 도와주고 뭐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그 다음에 씻겨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하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 그래서 이제 두 번 이틀 하고 안 간 거예요. 10일을 하기로 해놓고 너무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텐데 그때 그 3일차쯤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 기관에 은평천사원에 사회복지사 내지는 이제 그 뭐 총괄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학생 주임이나 어떤 부모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 기관에서 직접 저한테 안 나온 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오늘 오기로 돼 있는데 오기로 한 애가 안 오니까 그날 저녁에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나 여기 은평천상 선생님이야. 오늘 왜 뭐 바쁜 일 있어서 못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싫어서 안 갔다는 얘기는 못하고 아니 뭐 그냥 좀 얼버무리니까 제가 한 분 전담해서 먹여드렸던 분이 근데 그 형이 그러는데 네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해 너를. 그리고 이제 네가 먹여주는 밥 이런 거 굉장히 자기가 맛있게 먹었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좋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 뭐 감동 뭐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뭐 그분들 말 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하는 거 내가 다 뻔히 아는데 뭐 그 거짓말 치려면 좀 되는 거짓말 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던 게 그날 이제 잠자고 이제 할 때가 되니까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강제 전학을 보내려면 보내고 퇴학을 시키려면 시키고 나 못 가겠다 거기. 한여름이란 거야 또 더워 죽겠는데 이제 그 여름방학 막 하기 일보 직전에 가서 하려니까 이제 너무나 싫은 건데 그 기관에 가야 되는데 기관에 안 가고 그 근처 어디 오락실 PC방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고는 다음날 이제 그 갈 때가 되니까 마음에 이제 뭐가 하나 확 와서 베낀 것처럼 그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렇게 그 형 모습이 떠오르면서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뭔가 아무튼 좀 더 친근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분을 내가 씻기는데 제가 씻겨드리는데 샴푸가 씻기는데 샴푸가 이분들마다 다 고유한 쓰는 샴푸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샴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얼마나 어떤 그분들을 공감하지 못했던가 하는 부분이 저는 그분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고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하니까 아무 샴푸나 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발 벗고 들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업고 가가지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씻겨가면 그냥 그러면 된 거지. 무슨 거기다가 샴푸까지 그걸 갖다 자기 쓰는 샴푸 다 있고 바디워시도 따로 쓰고 하느냐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샴푸를 쓰려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못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요거라고 내 건 이거다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도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동일한 인간이다. 다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 거리낌 없고 죄책감 가지지 않고 피해를 입히고 폭력을 좀 행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피해를 입었던 친구들 다 나랑 같은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 동급생이고 인간인데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상당히 미안하죠. 그때 10일 동안 이제 그 은평 천사원이라는 데서 중증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봉사했던 그 경험, 그 봉사의 경험은 누가 와서 100마디, 1000마디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정말 직접적으로 다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제 어떤 삶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뉘우친다고 하는 거 후회하기 때문에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뉘우친다고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후회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자기 전에 잠깐 누워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좀 깨림직하네, 좀 거시기하네, 약간 이 정도의 느낌. 이거는 그냥 뉘우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보편적인 왜 그랬지 뭐. 네, 보편적인 어떤 인간이라면 인간의 탈만 쓴 어떤 그 뭐 약간 사이코패식한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회라는 것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액션 비슷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깨림직해. 그래서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제 좀 심했지? 우리 화해할래?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쳐서 고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어떤 직접적인 포착 가능한 변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랬을 때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의 양식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에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죠. 하고 일요일 날 하루 가서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날부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사실은 별로 유의미하지가 않다는 자기가 거예요.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예, 예. 또 가서 교회나 절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거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신 입장에서 보면 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미운 새끼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의 양식,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막 나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면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 끌어내는 거, 뭔가를 끌어내고 단절하는 거,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회개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가서는 그냥 뭐 이러고 그냥 들어가가지고는 뭔가 죽일 놈 코스프레는 다 하고, 나와서는 부모하고 선생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찔러? 화장실 가서 또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무슨 열 의미도 없고, 그 관련된 무슨 교내 규칙을 만들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이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 부끄러움을 깨달은 후에는 진정으로 어떤 그 회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본질을 다스리는 것은 이러한 어떤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그쪽으로 터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항상 근본을 다스려야지, 말단만 조절하려고 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약간은 지금 너무 말단에 치중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제 포항에서 그랬으면 오늘 또 어디 광주에서 그러고 있고, 또 남양주에서 그러고 있고, 계속 그 양상만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반복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 부끄러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떳떳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이것을 조금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도 좀 그거에 대해서 공감되는 게 한 번 있었는데,